당신은 언젠가 이 순간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폭설이 내리던 그 겨울밤,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진 한 여성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겨울바람에 묻혀 사라졌지만 그 말은 5년 후 놀라운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배신이 사실은 질투심에 눈이 먼 친구의 계획된 음모였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5년 동안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했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진정한 우정과 가족의 의미, 그리고 진실이 가진 놀라운 힘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연노후입니다. 인생의 깊은 교훈이 담긴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이 채널을 처음 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친구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최악의 배신과 5년 만에 밝혀진 진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5년 전 그 끔찍했던 겨울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서연, 28세. 서울대병원 소아과에서 근무하는 성실한 간호사였습니다. 그날은 그녀에게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확인받은 임신 12주 진단서를 가슴에 품고 남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집으로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의 남편 박민주는 35세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였습니다. 의대 동기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실력 있는 의사였죠. 서연은 그와 결혼한 지 3년째였고 그들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집에는 민준의 10년 절친이라는 이재혁이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재혁, 36세. 민준과 같은 흉부외과 부교수였습니다. 겉으로는 민준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썩어가고 있던 질투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의대 시절부터 항상 민준에게 밀렸던 성적, 민준이 먼저 고백해서 놓친 서연, 그리고 승진에서도 비춰지는 자신의 현실까지. 이재혁은 1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의료사고를 민준이 목격했다는 사실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민준이 이 사실을 폭로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더욱 절망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민준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말입니다. 이재혁이 준비한 것은 정교하게 조작된 의료, 검사 결과지 한 장이었습니다. 민준이 불임이라는 거짓 진단서였죠. 그는 이 가짜 서류를 민준의 책상 위에 놓고 기다렸습니다. 서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실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민준은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임신 진단서를 꺼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재혁이 가져온 가짜 진단서가 들려 있었죠. 민준은 서연을 바라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의 아이냐고, 자신을 배신한 거냐고 말입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하려 했는데 갑자기 불륜을 의심받게 된 것입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해명했습니다. 민준밖에 없었다고,
그 아이는 분명히 민준의 아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민준은 이미 이재혁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있었습니다. 불임 진단서를 서연 앞에 던지며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년간 쌓아온 믿음과 사랑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죠. 민주는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밖은 폭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의 추위는 뼈를 애는 듯했고 임신 초기인 서연에게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민주는 서연을 아파트 복도로 내밀며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나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민주는 그들 앞에서 서연을 불륜녀라고 배신자라고 소리쳤죠. 서연은 수치심과 절망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연의 마지막 말이 차가운 복도에 울려 퍼진 후 민주는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울렸죠. 서연은 홀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몇 벌의 옷과 지갑뿐이었고 머리카락에는 눈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정은 5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없었고 친구들과는 결혼 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24시간 찜질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임신 초기의 몸으로는 너무 힘든 하루였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서연은 전라남도 완도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작은 보건소에서 간호사 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바다로 둘러싸인 조용한 섬마을,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는 서연을 내쫓은 다음 날부터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그 자리에 묘한 공허함이 찾아왔죠. 이재혁은 매일처럼 민준을 찾아와 위로한다며 술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민준의 평판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죠. 병원 동료들 사이에서는 민준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재혁이 흘린 소문들이었죠. 민준의 연구 성과에 대한 의혹, 환자 치료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들이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민준은 점점 동료들로부터 고립되어 갔습니다. 승진에서도 번번이 밀려났고 중요한 수술에서도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혁의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 민준의 새로운 심장수술법은 의료계에서 점점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에게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올해 대한의사협회에서 혁신의료기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재혁은 민준의 재기 소식을 듣고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공들여 무너뜨린 민준이 다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완도의 한 관광객이 올린 새 쌍둥이 사진이 인터넷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누군가와 매우 닮았다고 수군거렸죠. 이재혁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에서 민준의 모습이 그대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재혁은 급하게 병원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미 민준의 명성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재혁의 말을 예전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완도에서는 쌍둥이 중 막내 준우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평소보다 심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급성 쇼크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완도의료원 응급실 의사는 서연에게 즉시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5년 만에 그 사람과 다시 마주칠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준우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고려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하필 그날은 민준의 시상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전국 생중계되는 대한의사협회 혁신의료기술상 시상식 말입니다. 서연은 준우를 품에 안고 헬기에 올랐습니다. 다른 새 쌍둥이인 준호와 준서도 창백한 얼굴로 엄마를 따라왔죠. 5년 만에 서울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헬기 안에서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준우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지만 동시에 5년 전 그 끔찍했던 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까요? 만난다면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까요? 같은 시각 서울대병원 지하 대강당에서는 화려한 시상식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의료진과 기자들이 모여들었고 전국 생중계를 위한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5년 만에 맞이하는 영광의 순간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었죠. 이재혁은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서연이 나타나지는 않을지, 그 새 쌍둥이들이 민준과 마주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후 2시 서연과 새 쌍둥이들을 태운 응급 헬기가 서울대병원 옥상 헬리패드에 착륙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준우를 응급실로 옮겼고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6층 소아과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지하 대강당에서는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5년간의 시련을 뒤로하고 무대 위에 올라 수상 소감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는 이 순간이 자신의 완전한 재기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6층 응급실에서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준우의 상태를 점검하며 치료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는 서연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응급수술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혈액형과 유전자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 사람을 찾아야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병원 내 방송이 울려 퍼진 순간, 지하 대강당의 시상식 분위기가 순간 어수선해졌습니다. 민주는 수상 소감을 발표하던 중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응급 호출에 당황했습니다. 행사 진행자가 양해를 구하며 잠시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민주는 서둘러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5년 만에 영광스러운 순간이 갑작스럽게 중단된 것이죠. 하지만 의사로서 응급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향했습니다. 소아과 응급실이라고 하니 아마 어린 환자의 심장 관련 응급수술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는 시상식 정장 차림 그대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응급실 복도에서 준호와 준서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응급실 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의료진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서연의 마음은 아이 걱정과 곧 만날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복잡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명찰을 단 의사였죠.
서연은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그 뒷모습은 여전히 너무나 익숙했으니까요. 민주는 응급실로 들어가며 담당 의사에게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선천성 면역결핍증을 앓고 있는 5살 남자아이가 급성 쇼크 상태에 빠졌다는 설명을 들었죠. 그리고 수술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도 함께 들었습니다. 민준이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서 묘하게 익숙한 무언가를 느꼈던 것입니다. 눈썹의 모양, 코의 라인, 입술의 형태까지. 마치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그때 응급실 문 밖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민주는 그 목소리에 이끌려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주는 응급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5년 만에 서연과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죠. 서연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연약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강인함이 느껴지는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 아이를 홀로 키워낸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민준의 시선은 서연 옆에 서 있는 두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안에 있던 아이와 똑같이 생긴 두 아이가 더 있었던 것입니다. 새 쌍둥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모두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년 전 이재혁이 보여준 불임 진단서, 서연을 불륜녀라고 몰아붙였던 그 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 진단서가 거짓이었다면? 만약 이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아이들이라면?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나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우의 수술을 위해서는 즉시 아버지의 혈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 간이 DNA 검사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했죠. 민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따질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헌혈에 동의했고 DNA 검사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재혁이 응급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창백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이 밝혀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검사 결과는 30분 후에 나왔습니다. 민준과 새 쌍둥이들의 DNA는 99.9%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재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가짜 진단서를 만든 것, 민준을 질투해서 저지른 일이라는 것, 모든 것이 자신의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재혁의 자백은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0년 동안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민주는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5년 동안 서연을 원망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새 쌍둥이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겪었을 어려움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죠. 다행히 민준의 헌혈로 준우의 응급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아이는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던 서연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죠. 준호와 준서는 처음 만난 아버지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궁금해했던 아빠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도 아이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지하 대강당의 시상식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사라진 데다가 병원 내에서 벌어진 극적인 상황들이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부 기자들은 이미 응급실 주변에서 취재를 시작했죠. 이재혁은 병원 보안요원들에게 인계되었습니다. 그의 의료사고 은폐와 진단서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사 면허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10년 우정을 배신한 대가는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서연과 민주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5년간의 오해와 고통, 그리고 각자가 겪었던 시련들을 털어놓았죠. 둘 다 이재혁의 음모에 속아 고통받은 피해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우가 깨어났을 때 그의 첫 번째 질문은 아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이제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아버지가 되겠다고 다짐했죠. 그날 밤 서연과 민주는 병원 카페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5년간 쌓인 오해와 상처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시간이었죠. 서연은 홀로 세 쌍둥이를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들을, 민주는 이재혁의 방해로 무너졌던 자신의 삶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주는 서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녀를 믿지 못했던 것, 그 차가운 겨울밤에 집 밖으로 내몬 것, 모든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서연도 이제는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고 아이들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새 쌍둥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했습니다. 준호는 민준에게 의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고, 준서는 병원의 모든 것이 신기해서 이곳저곳을 탐험했습니다. 준우는 아빠라고 부르며 민준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죠. 민준은 서연과 아이들을 위해 서울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서연은 서울대병원 소아과로 복직할 수 있었고, 준우의 치료도 최고의 의료진들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완도에서의 힘들었던 생활은 이제 과거가 되었죠. 이재혁의 사건은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동료 의사를 질투해서 가족을 파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준의 시상식은 일주일 후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연과 새 쌍둥이들이 객석에서 지켜봤죠. 민준이 수상 소감을 발표할 때 그는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 후 서연과 민주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새 쌍둥이들이 반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역할을 맡았죠. 준우의 건강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형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도의 보건소 동료들도 서울까지 와서 서연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5년 동안 서연이 얼마나 힘들게 아이들을 키웠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과 민준 그리고 새 쌍둥이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준호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도 여전히 의사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민주는 아들의 꿈을 응원하며 병원 견학도 자주 데려가죠. 준서는 활발한 성격으로 학교에서 인기가 많고, 준우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서 축구부에 가입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서울대병원에서 다시 간호사로 일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과에서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죠. 자신도 홀로 아픈 아이를 키운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이제 병원에서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재혁 사건 이후 동료들의 신뢰도 회복했고, 새로운 심장수술법으로 많은 환자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질투심과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이재혁의 한순간 선택이 두 가정을 5년 동안 파괴했으니까요. 둘째,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숨기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서연의 모성애와 아이들을 향한 민준의 부성애가 결국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오해나 질투로 인해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진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진정한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성급한 판단보다는 신뢰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사연노후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